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보는데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추석 연휴 전에 이렇게 이제 얼굴 올리는 영상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는 이제 소소하게 그냥 취미 영상 몇 개 올렸는데, 이렇게 또 영상 올려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아파트 시세 영상을 한번 올려볼 건데, 인천 기준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 시세, 아파트 전망 뭐 이런 부분을 올려볼 거니까 필요하신 부분만 참고를 하셨으면 해요. 저랑 의견이라든지 생각 자체가 많이 다르신 분들 항상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영상을 2건 정도 올렸어요. 아파트 시세에 해당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인천에 대한 그런 영상을 2개를 올렸는데, 제 채널이 완전 생초보라 노출이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회수가 1000이 넘더라고요. 영상 2개가. 그 정도 보신 거면은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신 건데, 제가 그때 영상은 추석 연휴가 지나면 거래가 조금씩 터질 거다, 거래가 조금씩은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문의 전화는 있지만 그냥 문의 전화만 주시는 것 같고, 실질적인 거래는 지금 거의 뭐 낮은 것만 1억짜리 재건축, 재개발 뭐 쳐다보는 그런 것만 이제 매매 거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순수하게 실거주를 위주로 한 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생각을 했던 게, 추석 연휴가 지나면 매수를 생각했던 대기자 그룹이 지쳐서 움직일 거고, 그리고 날씨가 선선해져서 그래도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려와요. 왜냐면 주위에서 계속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있고, 너도 나도 약간 막 주춤주춤 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려와요. 사실 대기자 그룹이 넓어졌어요. 대기자 그룹이 추석 전에 요만했다 그러면 지금은 요만해진 것 같아요. 더 넓어졌어요.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네?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그런 분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부동산 붕괴라는 것보다는 대기자 폭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한 층, 2층, 3층 조금 더 넓어졌어요. 저도 지금 아파트 매수를 생각을 하고 있는 예정자인데, 제가 이제 바라봤던 아파트는 시세가 5억 3천 정도였어요. 5억 3천에서 5억 5천 왔다 갔다 하던 아파트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금 4억 9천에 저번 주에 하나가 올라왔었고, 제가 주말에 어떤 아시는 분이 내놓으신 게 4억 6천, 5천에 하나 내놓으셨어요. 갭 차이가 좀 나죠? 갭 차이가 좀 나는데 새 아파트거든요. 1년 된 새 아파트인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금액이 5억 3천, 5천 정도였는데 4억 6, 7천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더 빠진다 하면 뭐 저도 좋겠지만, 지금 저는 이제 자금이 안 돌아서 매수를 못하는 건데, 현재 자금이 되면 전 지금 나온 거를 살 것 같아요. 사실 4억 6천 정도면 제가 생각했던 금액에서 그래도 7천 가까이 빠진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이제 평균 금액에서 7천 정도가 빠진 건데, 이 정도면 살만하다. 저는 이런 주의예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지겠죠. 분명히 더 빠지기는 해요. 내년 초 뭐 러시아 전쟁이 길어진다 그러면 더 빠지겠지만, 저는 사실 뭐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이사 계획을 잡으셨다 그러면 동네들을 다 집어 놓으셨겠죠. 어떤 동 이렇게 집어 놓으셨겠지만,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지역은 더 이상 빠지는 거는 사실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빠져봐야 2, 3천. 자리를 잡은 동네는, 제가 자리를 안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동네는 그런 거죠. 사실 신도시 거품, 그 다음에 무슨 지구 거품, 그리고 뭐 도시개발사업 거품, 그 다음에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검단 2기 신도시, 그 다음에 송도 있죠. 그리고 뭐 청라도 있고, 뭐 청라에 35평이 10억이 넘게 찍혔었어요, 작년에. 사실 뭐야 말도 안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검단 1기 검단은 망했죠. 1기 검단은 망했어요. 제 기준점으로는 1기 검단이라 그러면 검단 사거리를 저는 기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기 검단 신도시가 지금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던 게 쫙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거기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뭐 그런 개념의 동네라, 기존에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돼서 요만한 데에 요만큼 재개발된 데는 사실 가격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동네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중에 요만큼 개발되는 거니까 여기는 튼튼하게 방어력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예 생짜 땅에, 논밭이었던 땅에 아파트를 때려줘 놓고 거품을 요만큼 올려놨더니 여기는 쭉쭉쭉쭉 내려와. 근데 여기가 더 내려올 확률이 있다. 왜? 아파트가요,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는 순수 제 생각이지만, 아파트 금리라는 게 박근혜 정권 때 2%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박근혜 정권 들어가면서 아파트 대출 금리를 2%로 떨어뜨려 놨는데, 그 전에는 높았단 말이죠. 그 전에는 분명히 높았어요. 근데 박근혜 정권 때 아파트 대출 금리를 2%로 떨어뜨려 놓고 생애 첫 주택,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상품화가 은행권에서 만들어지면서 1%대의 대출 금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까지예요. 2%대의 고정금리를 때려 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70%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차츰 올라가는데 문재인 정권 때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쫙. 그죠? 여기는 인천을 벗어난 타 지역도 동일해요. 자, 근데 지금 5년 전 박근혜 정권이 얼마 안 갔죠. 박근혜 정권이 자리 잡고 바로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왔는데 분명히 박근혜 정권 이전에는 금리가 있었어요. 높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까지 금리를 낮춰놨다가 이게 지금 러시아 문제 때문에 조금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아파트 금리는 원래 2%대가 아니에요. 원래가. 제가 부동산을 뭐 10년 조금 넘게 했지만 그 전에 주택에 해당하는 금리는 3, 4%대가 기본이거든요. 3, 4%대. 그리고 상가는 4%, 5%, 7%대가 기본 금리였어요. 기본적인 금리. 이금융 금리가 5%대 정도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 때 너무 많이 내려왔던 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개념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원래의 기준점은 3, 4%대였다. 3, 4%대. 4%대가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4%대가 금값이 안정적으로 금값이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시중에 있는 은행에서 예금, 적금, 뭐 펀드 전부 다 활기차게 돌아가고 주식 무난하게 돌아가고 부동산은 평탄화가 가고 그게 3, 4%대에 4%대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이 5% 초반일 거란 말이에요. 1금융 지금 10월 11일 기준으로 5% 초반대, 5% 중반대 이 정도의 금리가 형성이 될 건데 4%대로 잡으면 사실 1.5%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죠? 4%에서 1.5%밖에 안 오른 건데 박근혜 정권 때 2%로 내려놨단 말이죠. 내 생애 첫 주택은 1%로 내려놨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변동금리로 하신 분들은 지금 6%, 7%까지도 올라가고 내일 모레 8%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제 걱정, 그리고 내가 회사원이라 기본금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아파트를 풀대출을 뽑았어. 3억을 대출을 뽑았어. 3억에 해당하는 7% 마진 6% 대출 금리를 내려 그러면 사실 급여를 초과를 하죠. 급여를 초과를 해요. 원금 상환까지 해야 되니까 생활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받아놓고 분양을 받아놓고 분양 포기자들도 속속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매매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계약금 포기자들도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전체적으로 무너지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붕괴는 아니다. 붕괴는 아니에요. 붕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붕괴는 말씀드린 대로 특정 지역에 한해서가 붕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는 것 같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 안 비쌌어요. 근데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폭등한 지역이 인천이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천이 올랐나? 인천이 올랐나요? 안 올랐거든? 인천이 오른 지역 어떻게
자, 청라, 노후화는 됐어요. 청라라는 지역이 2010년도부터 개발이 들어가고 2010년도부터 입주가 시작한 동네라 거의 뭐 그냥 좀 오래됐죠. 15년 정도 안 된 동네이기는 하지만, 자, 그리고 검단 2기 신도시, 검단 1기 신도시는 뭐 제 기준적으로 검단 사거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는 됐고, 자, 검단 2기 신도시 새로 조성되는데, 자, 그리고 송도, 인천이 여기 말고는 오른 데가 없어요. 여기 말고는 오른 데가 없는데 다 지금 인천이 투기과열도 묶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얘기가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저는 사무실이 인천 부평구 부평에 있고 이쪽 근방만 봐도 가격이 안 올랐거든요. 사실 가격이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요만큼 오른 건데 이거 갖다가 오른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신도시가 조성이 된 지역, 인천에서도 신도시가 조성이 된 지역만 좀 팍 치고 올라가서 팍 떨어진 것 뿐인데, 기존 지역까지 가격이 떨어진다, 붕괴가 일어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내용이 주제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지역이 아직도 있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빌라가 3억이 넘어요. 재개발 붐이 있고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매수를 하셔야 되지만, 조합 설립, 그 다음에 뭐 가로정비구역, 뭐 기타 등등 재건축 재개발 진행 추진 중 현수막이 걸리면 그래도 1억 초반짜리가 이제 1억 이하는 없어졌으니까 1억 초반짜리가 1억 5천, 2억까지 올라가고, 빌라가, 그리고 아파트들도 뭐 1억 5천 정도 하던 게 순식간에 2억 초반 찍어버리고, 순식간에 저층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낙후된 지역은 순리대로 돌아간다. 순리대로 돌아가고, 좀 신도시가 형성된 거는 가격이 빠지고는 있지만 4, 5년 전 기준점, 5년, 6년 전 기준점으로 잡으면 그래도 5, 6년 전보다는 그래도 위에 있죠. 가격 면에서. 그리고 내가 분양을 받은 금액에서 그래도 다 위에 있죠. 이제 분양을 받은 금액보다는 위에 있고, 분양을 받았다가 폭등을 했을 때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다 이제 좀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물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만, 5년 전 기준점에 박근혜 정권 때 기준점보다 지금이 그래도 높아요. 그래도 지금이 더 높아요. 그리고 낙후된 지역은 그래도 가격 방어가 잘 돼 있고 안 빠지고 꾸준하게 거래가 그래도 꾸준하게 되고 있다. 아파트가 거래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는 대기자 그룹이 한번 우르르르 계약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1차적으로 대기자분들이 계셨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더 넓어졌고, 이 대기자분들이 더 많아진 상황에 어느 정도 이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오르죠. 그때부터는 계속 다시 우상향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젠지 그게 궁금한 것 뿐이죠. 러시아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주식을 이제 돈을 넣었지만 러시아랑 전쟁 끝나자마자 2배로 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주식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주식은 지금 완전 밑바닥에 더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2배 뛰기는 될 것 같은데, 부동산은 그러지는 않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폭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동산은 전쟁이 끝나도 금리라든지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정리가 안 되면 올라갈 수는 없다. 국토부 장관 분이 지금 얘기를 하신 것도 아직까지도 거품이 많다, 더 떨어져도 된다라는 내용을 국장이 얘기를 했어요. 국장이 뉴스에서 나온 기사가 저도 봤지만 아직까지 더 떨어져도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 몇몇 분들도 아직까지 더 떨어져도 된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뭐 기사화된 것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특정 지역이에요. 항상 특정 지역. 그게 아니면 조금 순리대로 인천 기준의 평민으로서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평생 중소기업 가고 대기업 가서 뭐 급여 생활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나를 한 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애기 자녀분들 키우면서 25평 아파트가 2, 3억, 3, 4억대 비싸야. 그리고 뭐 35평이 한 3, 4억, 5, 6억대 비싸야. 원래는 이 가격대였단 말이죠. 원래는. 근데 이 가격대마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1억씩 잘라서 매매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2, 3억대 아파트가 그래도 경기를 잘 타서 3, 4억까지 올라왔는데 4억을 찍는가 했는데 갑자기 2억 7, 8천으로 떨어져 버렸어. 근데 3억 중반까지 못 기다리고 2억 7, 8천에 팔아. 2억 7, 8천에 못 팔고 더 떨어뜨려서 그냥 빨리 팔아. 이거는 지금 빌라보다 싸게 판다는 얘기예요. 빌라보다 싸게 아파트를. 왜? 힘드니까. 뭐 이건 이해는 하지만 평생 내 집 마련이 꿈인 대한민국인데 내 집 마련이 꿈인 대한민국에서 1억을 뚝뚝뚝뚝 잘라서 그거를 좀 거래를 한다. 기다리셔야 되는데 사실 저도 힘들기는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그리고 새 아파트를 그래도 있는 거 없는 거 부모님한테 5천, 부모님한테 1억, 그리고 자기가 평생 번 돈, 와이프 결혼해서 와이프가 이제 같이 합산한 돈 대출 다 끌어다가 그래서 겨우겨우 새 아파트 4, 5억, 5, 6억에 장만했는데 걔네들이 또 1억 5천 빠져. 근데 이거를 그 상황에 또 매매를 쳐. 양도세 기간이 끝났다고 치면 매매를 한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지금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래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해요. 사실 지금 움직이는 분들은 사실 없죠. 지금 분위기에 움직이시는 분들은 사실 없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규제를 몇 개만 풀어주면 그만이에요 사실. 양도세 풀어주고, 양도세 지금 1년 해서 내년 4월 말까지죠. 근데 어차피 그거 1년 더 연장해주면 뭐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취득세 개정도 2주택 똑같이 전처럼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월전세 신고,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하고, 뭐 계약서 신고하고, 임차인분들 위주의 그런 내용들. 내가 임대 수익을 받고 싶은데 내가 뭘 사서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어느 정도 자금이 모여서 뭔가 하나를 사서 임대를 놓고 싶은데 예전에는 세금도 안 냈고 부동산세만 내면 됐죠. 근데 지금 임대차 3법 신고라든지 어떻게든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소한 원룸 하나, 오피스텔 하나, 뭐 1억도 안 되는 저층 뭐 이제 빌라도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임대차 3법도 문제가 조금 있죠.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내려놓는데 붕괴는 아니고 공포 분위기가 이어간다. 그리고 금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리는 원래가 3, 4%대가 정상금리예요. 그리고 지금이 5% 초반대. 그리고 지금 미국 금리 올리고 계속 한국에서 올려서 뭐 한 7, 8%까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업자분들도 만나서 점심 먹다가 대화를 하면 야 금리 7, 8%까지 금방 올라가겠는데 올라갈 것 같은데 야 올라가면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는 하면 뭐 사실 올라갈 수는 있단 얘기죠.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2%에서 현재 시점 5% 초반, 5.5%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4%, 3.5에서 4% 선에서 이제 5.1%에서 3, 5.5% 그래서 한 1.5에서 2% 가까이 올랐다. 원래대로 계산이 한 2% 정도 올라서 그래도 버티면 된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2%대에서 6%, 7, 8%까지 생각을 해서
이 갭 차이를 4% 이상, 5%, 6%를 보시니까 너무 겁이 나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대로라 그러면 지금 1.5에서 2% 올랐다. 원래대로 여기에서 러시아 전쟁 끝내고 부동산 정책 조금 좋게 피고 거래가 조금만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손풍이 불겠죠.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내년 봄 이전에 터지면 좋겠어요. 내년 봄 이전에 터지면 좋겠지만 겨울입니다. 또 겨울이라 또 이제 상황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기다리시면 조금 좋아지실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저도 너무 이제 아쉽기는 한데 자리를 잡았던 9억 건물들이 3억에 겨우겨우 3억 5천 진입을 했는데 2억 초반에 팔고 2억 중반에 파는 건 현재 시점에 길거리에 다니는 나홀로 아파트 빌라보다 못한 가격이란 얘기예요. 그쵸?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다리셨다 순풍이 불 때 매매를 적당히 하시고 대출 금리가 1% 올라가고 2%가 올라가서 월 불입금이 2, 30만 원이 올라간 거는 저도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고 저도 내고 있지만 1년 합산해봐야 300만 원, 1년 합산해봐야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아파트는 1억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버텨야죠. 아파트 가격은 다시 올라갈 거니까 다시 올라갈 거 계산하시고 은행이자는 그냥 힘드셔도 조금은 부담을 하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 금리 1년 내봐야 얼마 안 하는데 이거 2년 내봐야 얼마 안 하는데 3년 내봐야 얼마 안 하는데 아파트 가격은 지금 1억, 2억, 3억 뚝뚝뚝뚝 떨어져서 포기하고 팔아. 이거는 뭐 다주택자라든지 실질적으로 재산이 많으셔서 이제 정리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일 거고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정도의 소유주분들은 그래도 버티시는 게 금리보다는 낫다. 조금만 더 뭐 내년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만 더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인적인 생각을 좀 올려봤는데 22분 정도 됐네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저도 아파트 현재 매수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쳐다는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돈이 안 돌아서 못 사는 거고 돈이 돌면 저는 지금 10월 11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저는 매수 포인트를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뭐 금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가 3, 4%대가 정상금리예요. 3, 4%대가 지금 5% 초반이니까 실질적으로 1몇 %밖에 안 오른 거예요. 몇 년 전 정권에서 2%로 떨어뜨려 놔서 급격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뿐 원래대로라 그러면 이 정도 간격이에요. 뭐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올려보겠습니다.